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7일 단독 정철민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벌금 500만 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19년, 요거 지금이 2022년 6월이니까 2019년 12월 24일 그러면 뭐 2년 6개월 훨씬 전 얘기입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죠. 알릴레오라는 곳에서 이때 문재인 정부 일종의 뭐 문재인 정부 말기 정도 됐을 때죠.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확인이고 하나는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계좌는 들여다봤다는 걸 확인했고 자기 유시민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죠. 2020년 4월달하고 7월달 두 번입니다. MBC 라디오에 나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확인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미 2019년 12월 24일 첫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죠.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유시민 그 당시 이사장은 본인이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아니 한동훈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아봤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틀림없이 민사상, 형사상 뭐 여러 가지의 그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도 확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확인했다는 그 경로를 다시 역추적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2019년 12월 24일 날 처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그로부터 한두 달 사이에는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유시민 당시 이사장이 저는 확인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월과 7월에 연이어서 똑같은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죄질이 훨씬 더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엄연히 해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쪽에서 계좌를 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검은요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검이 지휘를 하는 어떤 검찰청에서 그때 반부패 강력부겠죠? 거기에서 그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수는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그게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유시민 씨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역시 윤석열 사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를 해서 그리고 그걸 발부받아서 바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일선 지검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이거를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유시민 당시 이사장은 적어도 2020년 4월 달과 2020년 7월 달에는 본인이 그 전해 12월 24일 날 얘기했던 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이런 점이 이제 죄질이 나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과를 요구를 계속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하지 않다가 2020년 1월 달에 와서 2021년이군요. 1월 달에 와서야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허위였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재판에 유시민 전 이사장을 넘긴 겁니다. 그 재판이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올해 4월 7일에 결심 공판. 재판은 끝내는 거죠. 오늘 있었던 거는 선고 공판이고 이제 결심 공판에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 글쎄요. 그러면 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서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다시 거짓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유시민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때 한 얘기가 대부분 짐작이고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유시민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확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면 저는 재판에서 유시민 당시 이사장이 그 근거를 제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재판부가 그걸 보고 그래 저 정도였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도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 흔히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 본인이 정말 사실로 믿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압수수색 영장 이거를 어디서 들여다봤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확인했냐? 그런데 들여다본 데가 반부패 강력 2부다. 서울중앙지검. 그래서 제가 그걸 반부패 강력 2부 누구누구 검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이 검사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항변이 있었다면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부패 강력 2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가 거의 확인해줬다라는 식이 되면 그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벌금 5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그 소명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이때 결심 공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서 징역 1년. 이건 실형이죠. 실형을 구형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 근데 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강력한 처벌이냐 아니냐.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건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당연히 이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죠.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침해된 이거를 얼마의 가치로 볼 것이냐. 실형을 살 수 있는 가치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실형도 있고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볼 것이냐. 뭐 이 부분이 이제 판사의 재량입니다. 검찰은 징역 1년 정도를 살릴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유시민 씨 본인은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게 과연 실형을 살 정도냐 뭐 이렇게 항변을 했더군요. 근데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 그럼 벌금 500만 원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게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벌금 액수 꽤 높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재판부에서 뭐 실형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이면 꽤 무겁게 죄를 물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고요. 뭐 오늘 얘기한 건 이제 1심, 오늘 선고는 1심이니까 글쎄요 뭐 2심, 3심 또 끝까지 다투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싶은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금 후에 아마 검찰도 2심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벌금 500만 원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확인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거짓말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 그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거짓말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런 일들은 대개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끝나고 그러면 대개 뭐 이건 뭐 대선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당시의 여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의 일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에서 이긴 마당에 그냥 적절히 취하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자 이런 식의 거짓말이 횡행하는 데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아마 이 소송, 고소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줄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뭐 열린공감TV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걸 지금 명확하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후 과정 그다음에 그 최초의 줄리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한 근원지가 됐던 사람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장모하고 오랫동안 금전 다툼을 했던 정대택 씨라는 사람한테서 나온 건데 이 정대택 씨는 자기는 줄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대택 씨의 주장이 근원인데 이 사람은 줄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열린공감TV라는 그 유튜브에서는 줄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누군가의 조작이 있다. 저는 판단,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가 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를 꺼내온 것에 대해서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판단의 문제죠. 동양대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건 사실이니까. 뭐 그거는 그걸 부인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검찰은 증거 인멸용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유시민 씨는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을 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동양대에서 PC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검찰은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용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거와 단순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부분은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벌금 5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는 걸 가지고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유죄로 봤다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2심, 3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이런 문제, 거짓말 부분에 관해서 법원은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거짓말은 무겁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